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안녕하세요. 주간브리핑 하이파이브의 김민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이 지난 8일 단거리 전술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5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발사된 이 미사일은 동해 동북방 방향으로 2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지난 6일에도 김정은의 참관 아래 원산 앞바다의 고속함에서 KN 계열로 추정되는 신형 함대함 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이유로는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나 최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북한 붕괴 발언 등에 대한 대응 차원이 거론됐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은 북한의 이 같은 미사일 발사 보도가 정확하다면 북한은 즉각 위협을 중단하고 긴장을 낮출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창완 치안 중국 국방부장은 지난 4일 서울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부서 간 직통전화 설치를 위한 실무협의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방 당국 간 전략적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직통전화를 빠른 시일 내에 개통할 수 있도록 한국이 국방부 핫라인을 설치한 것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 번째며 한중 간 직통전화 개설은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안이기도 합니다. 핫라인은 이르면 올 상반기 개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회담에서 창완 치안 국방부장은 중국 측에서 한반도의 사드 배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에 한민구 국방장관은 미국의 결정도 요청도 없었으며 한미 간 협의도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말 한 육군 여단장이 성폭행 사건으로 긴급 체포된 후 열린 주요 지휘관 영상회의 자리에서 가해 장교와 피해 여군이 소속된 1군 사령관 장모대장이 피해 여군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해당 발언을 한 1군 사령관은 피해자가 잘못된 것을 인지했으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했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상명하복의 조직문화상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군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란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 발언이 피해 여군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이라며 해당 발언을 한 1군 사령관에게 공식 사과와 함께 거취를 표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남측에서 지난해 말 제안했던 설계기 이산가족 상봉 개최가 힘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를 위한 우리 제안에 북한이 조속히 호응하길 바란다고 말하면서도 물리적으로는 행사 개최가 힘들 것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언제든지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북한이 이 대화에 호응해 놓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대응 방안도 그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통일준비위원회 명의로 1월 중 남북대화를 제안하면서 설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함께 북측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 임 대변인은 6일째 통일부 장관이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것에 대해 남북 간 논의 사항을 우리가 먼저 공개하는 것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류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 간 비사를 밝힌 사실을 직접 비판했습니다. 이상 주간브리핑 하이파이브의 김민지였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